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기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웹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비정형 웹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또 하나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인 바로 API 사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API 그리고 공공 데이터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이죠. 이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규칙,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API는 서버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겠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게 데이터를 안전하고 정해진 형식에 맞게 제공하는 어떤 창구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식당의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주방에 주문을 전달하고 음식이 나오면 다시 손님에게 전달해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처럼 HTML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그것에 어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정형된 데이터, 그러니까 제이슨이나 XML 같이 정형적인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서 사용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PI는 공공 데이터 API나 기업 서비스 API, 금융 API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API가 그런 기업 서비스 API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요 네이버 오픈 API를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PI 서비스의 모음이고, 데이터 검색이나 번역 또는 지도, 뉴스, 블로그, 도서 등을 정보를 불러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PI 동작 과정들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서버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요청을 하면 그 정보를 API가 서버로부터 받아다가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뭐 그 날씨 앱이라고 하면 날씨 앱에서 정보를 요청해서 API가 기상청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다시 날씨 앱에게 주는 그런 과정들을 이런 API 사용 사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네이버 개발자 센터의 오픈 API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으면 여기 어,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API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API를 받으려면 우선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 자, 여기 이렇게 네이버 디벨로퍼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등록에 가셔서 어, 여기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하면 API를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이렇게 내가 기록한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으로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시크릿 번호가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렇게 제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네이버 정보들을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할 때 기록해야 되는 정보들은 어플리케이션 이름, 그다음에 사용 API,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우리는 주로 검색에 사용하니까 검색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은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냥 웹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웹 서비스 URL, 여기 이 URL에는 여러분들은 딱히 무슨 도메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는 로컬호스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클라이언트 시크릿,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네이버 뉴스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리퀘스트, 서비스 요청을 위한 리퀘스트를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판다스도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보여드린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여기 별표가 있는 부분에 복사해서 넣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쿼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은 숙대 맛집이라고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URL은 http API 네이버.com 여기 이 URL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에다가 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넣고 이 헤더를 가지고 헤더와 파라미터에는 어떤 검색어를 쓸지 아까 쿼리에다 집어넣었죠? 쿼리. 그 다음에 가져올 결과는 몇 개, 20개 정도. 그 다음에 시작 위치는 페이지 수인데 첫 번째 페이지를 디폴트로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뉴스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URL에 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URL을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equest get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해당 URL에서 헤더와 파라미터를 가지고 가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리스판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리스판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 파싱을 하는 과정입니다. response.json을 이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에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템을 한번 가져다가 아이템즈에 저장을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판다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pd.data 프레임에서 아이템즈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 형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df에 저장되어 있어서 디스플레이 df 해서 표 형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제가 콜앱에 어, 입력을 해놨는데요. 있습니다. 여기 지금 import request, import pandas, 그 다음에 URL은 네이버 검색창에 뉴스를 가지고 숙대 맛집을 검색한 것들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들을 여기 넣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여기 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받은 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입니다.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클라이언트까지 시크릿까지 알파벳으로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숙대 맛집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숙대 맛집에 대한 검색 결과를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검색한 결과고요. 자, 그 외에 공공 데이터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 그러니까 data.go.kr에서 공공 데이터 API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지금 여기가 지금 공공 데이터 포털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찾기에 가셔서 원하는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조동물 정보조회 서비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오픈 API로 17건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 신청을 하면 활용 신청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공공 데이터 개발 계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엔드포인트와 디코딩 또는 인코딩 일반 인증 키입니다. 이걸 가지고 엔드포인트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올 최종 경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키를 인코딩 내지 디코딩으로 있는데 저희는 디코딩 키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엔드포인트와 인증키, 일반키, 디코딩 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동물. 지금 유기동물의 정보, 유기동물 정보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유기동물에는 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하는데 강아지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건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을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처럼 import request와 import pandas를 기록하시고요. 이제 접근할 URL은 아까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받은 엔드포인트 URL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아까 확인한 그 엔드포인트 URL이고요. 인증키는 서비스 키를 사용을 할 건데, 그 중에 디코딩 키를 사용하겠습니다. 디코딩 키, 아까, 그 사이트에서 받은 디코딩 키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PI 요청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파람스라는 변수에 넣어 보겠습니다. 서비스 키는 디코딩 키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는 1번부터 가져올 겁니다. Number of rows,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는 개수 20개입니다. 그리고 타입은 JSON으로 결과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upkind, 그러면 지금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떠한 동물 정보를 가져올 것인가. 417000이라고 쓰면 얘는 강아지 정보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혹시 고양이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422400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PI 호출과 JSON 데이터 파싱 부분을 여기에다가 지금 리퀘스트 get을 이용해서 API 호출하고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해당 URL, 아까 엔드포인트를 받은 URL과 파라미터, 파람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index.json으로 JSON 형식으로 데이터에 넣고요. 이 데이터에서 이제 아이템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이템이 있는 경로가 좀 복잡한데 그 태그 경로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스크래핑할 때 태그 경로 따라가듯이 이번에도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잘 파악한 후에 그 계층 구조를 잘 적어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아이템즈라는 변수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려면 pd.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df에 저장을 했습니다. df에. 그리고 df에 넣은 그 데이터 프레임을 표 형식으로 출력하는 키워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출력이 될지 한번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밑에 있는 자, 엔드포인트 여기 있고요. 디코딩 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 디코딩 키가 들어가는 거고 페이지 번호 한 페이지에 20개씩 그다음에 결과는 제이슨 형식으로 강아지 정보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쭉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지금 강아지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업 서비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과, 공공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들을, API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 봤고요.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지금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습 문제는 네이버 API. 네이버 API를 활용해서 아까 뉴스 정보였죠. 블로그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설정할 때는 여기 있는 쿼리는 숙대 맛집으로 지정을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10개씩, 그 다음에 1페이지부터 가지고 오면 됩니다. 소트는 유사한 것들 심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에 타이틀 정보, 링크, 그다음 설명, 블로거 네임까지 그리고 블로거 링크, 포스트 데이트 이런 정보들이 쭉 표 형식으로 출력되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블로그에 대해서 상위 노출되는 탑 5 정보를 타이틀과 블로거 네임을 이렇게 타이틀과 블로거 네임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때도 키워드는 숙대 맛집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앞에 결과에 보면 타이틀에 보면 이렇게 태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태그를 제거하는 함수를 만들 텐데요. HTML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거해서 가독성을 높여보도록 하는데 이때는 함수를 이용해서 df replace title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꺽쇠로 시작하고 꺽쇠로 끝나는 그런 태그들에 대해서 빈 문자열로 변환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여기 타이틀 결과에 지금 아까 있던 그러한 HTML 태그가 모두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문제 1번 여기 있고요. 네이버 API를 사용해라. 네이버 API를 사용해서 블로그 정보, 여기는 숙대 맛집으로 해서 여기 있는 ID와
시크릿 번호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리퀘스트와 판다스 임포트 해주셔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조금 위에 있는 요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RL은 네이버에 여기 있는 블로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뉴스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앞에 URL 앞에 있는 것은 사이트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이게 동적인 처리를 위해서 F를 넣어준 거고요. 헤더에다가 위에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번호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에 두 값을 넣어주시고요. 파라미터, 파람스에는 쿼리, 여기 앞에서 지정한 쿼리와 디스플레이, 스타트, 소트를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이번에 소트를 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데이트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할 때 URL과 헤더와 파라미터를 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제이슨으로 파싱한 다음에 해당 아이템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데까지 코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때 맛집에 대한 검색 데이터를 이렇게 표 형식으로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 블로거 네임, 블로거 링크, 포스트 데이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때 맛집 말고 동대 맛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동대 맛집.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장충동, 동대 근처에 있는 맛집들로 데이터가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에서는 블로그에 대해서 상위 노출되는 탑5 타이틀과 블로거 네임만 추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이 여기 URL, 헤더까지 똑같고요. 파라미터에서도 이제 쿼리 20개를 여기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심을 해볼까요? 앞에도 심을 했었죠, 저희가.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한 다음에, 제이슨 형식으로 파싱을 하고, 해당 데이터에서 이번에 5개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에 헤드 함수를 이용하는데,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지 말고, 타이틀과 블로거 네임만 가져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이번에 df2를 타이틀과 블로거 네임만 있는 거를 출력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검색한 결과에 HTML 태그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HTML 태그를 모두 제거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태그 제거하는 함수는 df replace title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되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request와 pandas 하는 건 똑같고요. 이번에는 정규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는 태그를 제거하려고 여기 import r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서 태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re.serve 그리고 여는 꺽쇠 닫는 꺽쇠 얘를 빈 문자열로 바꿔서 다시 타이틀로 만들어서 그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상단에 정의를 해주고요. 밑에서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면 되죠.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쿼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헤더와 파라미터 설정도 똑같이
같이 처리하고요. 여기 리스판스에는 리퀘스트한 값을 집어넣죠. URL과 헤더와 파라미터를 가지고 request.get을 이용해서 가져온 응답입니다. 이걸 response.json 파싱을 하고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pd.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df에 넣어서 헤드 5개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대로 출력하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값을 for를 이용해서 제가 이거 말고 무슨 for문을 이용을 해서 5개에 대해서 타이틀 헤드로 했으니까 5개의 데이터가 검색이 됐을 텐데 타이틀에 있는 HTML 태그를 없애준 df replace를 하나하나 레코드마다 불러서 제거하고 넣는 과정들을 한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HTML 태그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포문 대신에 여기 밑에 있는 요 표현식을 사용하셔서 출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에 한 건 벡터화 함수를 이용한 거고 지금 어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df.apply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건데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포문보다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늘 웹 스크래핑보다 더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인증 과정을 위해서 네이버 API에서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다음에 시크릿을 헤더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었고요. 공공 데이터에서는 서비스 키를 받아서 그걸 파람스에 넣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퀘스트한 데이터는 제이슨으로 파싱을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추출한 데이터에 HTML 태그가 남아있다고 하면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들은 없애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회차 강의는 데이터 시각화 강의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전처리가 된 데이터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통찰력을 얻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